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강석 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사랑센병원에 근무하면서 내과 질환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실은 양호교사셨어요. 애들을 참 많이 사랑으로 돌봤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의사만큼 다른 사람을 의미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오셨는데 아주머니셨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왜 오셨냐 했더니 자 기침이 많아가지고 좀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봤더니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의료보험이 없는 분이 안 계시는데 왜 이분은 의료보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간 보기 싫어서 산속에 사시는데 20분을 걸어 나와야만 민가가 있는 그런 곳에 혼자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진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그냥 너무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아주머니 이렇게 담배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고생하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암 걸리면 저 바로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분은 약으로 치료할 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존귀한 자로 태어나셨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주머니는 이 땅에 너무 귀한 존재로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이런 진료는 처음 받아봤다.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받아본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진료비를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요. 그러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한 2주 뒤에 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갖고 오셨어요. 환하게. 내가 정말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분이 참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병원 오면 일본으로의 원하는 건 뭐냐면 최선의 진료, 가장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드린다. 가 1번입니다. 설명을 드릴 때 그분에게 정말로 최선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분의 마음도 위로해드리는 그런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진료 차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광주 기독병원에 한 8년간 그 내과 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참 귀중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셰핑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웃에 나눠주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그때 고아된 애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사람의 고아를 자기의 양자, 양녀로 삼아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을 가르치고 건강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그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딸에게 안 되겠다. 너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생명 위협하니 미국으로 가자 했는데 그 셰핑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 한국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하는데 힘이 된다면 저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제가 2004년도로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수십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3차 의료 구호팀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팀들이 가지 않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말레이시아의 군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헬기를 타고 그 섬에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까지 가서 진료해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구호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참 가장 많이 남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데 원장님 참 자상도 하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요. 서울에서 어떤 암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에 식사 거의 못하고 그분들의 암 종양의 소견을 다 보여드리고 비교해드리면서 상태를 설명드리고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병원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그분의 마음을 위로드리고 힘을 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정말 멋있는 청소년이 되라, 멋있는 청년이 되라. 그럼 어떤 사람이 멋있는 청년일까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마음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청소년이고 청년이다.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요. 나이 드신 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해드립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정말로 이 건강을 가지고 인생에 정말 기쁘고 감사,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사시도록 우리 힘쓰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환자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숨이 차지 않고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 장이 막히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배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건강했을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후회함 없는 건강한 인생의 삶,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